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북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여행 전문 도서만 리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서 리뷰는 저희가 익숙치 않아서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꾸준히 저희가 좀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좀 뭐라 그럴까요? 또 재미도 좀 있어야 되니까 너무 좀 처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또 최대한 재미있는 컨텐츠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새 도시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공동 저자입니다. 3명의 저자가 각 유럽의 각 도시, 그러니까 3개의 도시입니다. 3개의 도시 얘기인데 포르투갈의 포르투, 그 다음에 프랑스의 파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피렌체, 여기를 각 그러니까 지은이 3명이 각각 머문 곳, 여행한 곳에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겪었던 체험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그리고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써 내려간 책입니다. 저희 트레북스는 쉬운 책 위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행 에세이가 비교적 쉬워요. 굉장히 전문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은 작가의 어떤 감성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단점은 좀 있어요. 여행 에세이를 이제 리뷰를 위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읽고 있지만 사람의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를 보고 돌멩이 하나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읽다가도 혹시나 저랑 좀 안 맞는 감성들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느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주관적인 거고, 누가 맞다, 내가 맞다, 딴 사람이 틀리다 이게 아니라 이건 주관적인 해석의 차이니까 어쨌든 저는 도서 리뷰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면서 읽는데, 때로는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면서 읽어야 될 때도 있는 책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비교적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죠, 여행 에세이는.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접하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책이 요즘에 책값도 또 이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싶다, 책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러신 분은 사시는 곳 주위에 보면 구립 또는 시립 도서관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거기를 좀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책은 내가 좀 소장 가치가 있다라는 책은 또 구입해서 또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새 도시 이야기 이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 먼저 저자는 3명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지혜, 윤성은, 천수림. 네, 이 중에서 우리 신지혜 작가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BS 아침마다 라디오를 하죠. 신지혜의 영화음악인가 이런 제목으로 CBS 라디오 진행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리에 대한 내용을 쓰신 윤성은 작가는 이제 아마 TV에서도 가끔 종종 나옵니다. 영화 평론가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수림 작가는 아트 저널리스트 겸 시각 문화 비평가로 3명의 저자 다 각자의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페셔널한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느꼈던 이 유럽의 3도시, 각각의 도시는 어떤 감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까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책도 좀 쓰셨어요. 이 책뿐만이 아니라 도모하는 힘, 그 다음에 Thank You for the Movie, 시네마 레터 이런 것들도 공저로 해서 시네마 레터는 공저네요. 이렇게 이미 책을 또 여러 책을 출간한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시고요. 윤성은 영화학 박사 겸 영화 평론가, 역시 이제 TV에서 가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지은 책들도 또 있습니다. 로맨스와 코미디가 만났을 때, 영상에 의해 이런 책들, 영상에 의해는 공전대 이런 책도 지으신 분이고, 천수림 작가도 시각 문화 비평가이면서 월간 미술세계 같은 것들, 그런데 이제 글 기고했고, 그 다음에 북경 사롱 이런 것들, 책 유명한 책이죠. 이런 것들도 출간하신 그런 경력이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중에서 일단 개인적으로 포르투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게 포르투거든요. 포르투는 또 안 가봤어 제가. 그래서 포르투가 얘기는 들어보고 사진은 봤는데 어떤 곳일까, 어떤 게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여행하는데 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봐야 되나, 그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굉장히 잘 짚어주신 그런 작가의 그런 뭐라 그럴까, 관점, 분석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관점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네. 먼저 그 첫 챕터 포르투, 신지혜 작가가 쓴 포르투인데 포르투 왜 거기였을까라는 그런 제목 단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성원 작가 파리 왜 거기였을까, 그 다음에 피렌체도 왜 거기였을까. 예. 똑같아요. 도시명만 다르고 왜 거기였을까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 왜 그러니까 이 작가는 파리를 갔고 피렌체를 갔고 포르투를 갔을까,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왜 여기 갔을까, 왜 갔는지에 대한 그 해답이 읽는 이에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략 제가 어떤 단락으로 돼 있나 소제목만 대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루이스 1세 다리, 포르투의 풍경이 한눈에 담기는 곳, 루이스 1세 다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벤투역, 그 다음에 클레리구스 성당과 탑에 대한 얘기, 포르투 대성당, 뭐 그 다음에 렐루 서점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리포터, 영화 해리포터의 그 서점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도서관 같이 생긴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한 유명한 곳이죠. 그 다음에 포트 와인, 히베리아,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이 이제 포르투의 기념품 부분인데 포르투 나중에 가게 되면 이건 꼭 사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윤성원 저자의 파리 왜 거기였을까에는 보면 몽마르트에 대한 얘기, 마레지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몇 해 전에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했었죠. 노트르담 성당 쪽 얘기, 그 다음에 당연히 루브르와 오르세 요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랑카페 영화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영화의 시작이 사실 그랑카페라고 볼 수 있죠. 그랑카페에 대한 얘기, 바스티유 광장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렌체 같은 경우는요, 산타 마리아 노벨라역에 대한 얘기, 두오모, 델피에 피오레 성당이 있는데 있죠, 거기 얘기, 단테 집 얘기, 그 다음에 시뇨리아 광장, 토르나 부오니 거리, 그 다음에 피티 궁전, 우피치 미술관, 요런데 관한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미 알려진 그런 서평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책 소개 관련 사이트에 나와 있는 서평을 제가 어느 정도 좀 줄여서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한국에서는 스페인 바로 옆에라고만 잘 알려지고 있죠. 예. 근데 모르는 분도 있어요. 포르투갈이 어디지? 근데 스페인 옆입니다. 바로. 예. 그러니까 서유럽의 끝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거 건너면 바로 대서양 타고 이제 미주 대륙으로 건너가는 거지. 다 아시죠? 아실 거예요. 모르시면. 자, 특히 작가가 여행한 포르투에 대한 그리고 포르투를 여행하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읽고 가면 남보다 훨씬 더 알차고 의미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르투갈에서는 아줄레주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되고, 아줄레주가 없는 포르투갈 여행은 포르투갈 여행이 아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가 포르투갈 가서 글레리구스 성당에 올라가요. 거기서 이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작가는 뭐라고 쓰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굉장히 좀 이렇게 볼 때보다 굉장히 아름답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생활하면서 느낄 때 위에서 밑에를 쳐다보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자신의 존재가 굉장히 커 보이고, 밑에 지나가는 사람, 밑에 있는서 보이는 풍경들은 굉장히 하찮아 보여요. 그게 되게 그런 심리적으로. 그래서
작가도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언급을 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굉장히 우습게 보인다고. 그래서 겸손해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이유는 바로 겸손해지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예. 위에서 내려다보면 세상 밑에 것이 우스워 보여. 비행기를 통해서 여행을 가라는 것은 한편으론 좀 더 겸손해져,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담겨 있고요. 해리포터 촬영지 포르투의 렐루 서점에 간 작가는 남들처럼 줄을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 뭐 찍으면서 그 느낀 감정들,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제가 뭐 그러니까 저희 지금 여행중개소에서 트래북스 말고 또 매일 나가는 그 동영상 뉴스나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할 때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그 렐루 서점 같이 그런 영화 촬영지로 쓰였던 곳이 굉장히 활용이 잘 되고 나중에 여행지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남아 있는데, 일부러 꾸민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하드웨어를 이용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인용한 건데요. 이미 다른 채널, 저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우리 여행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좀 포르투갈 이런 렐루 서점 같이 이런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국엔 없죠, 그죠? 네. 세계적으로 또 이런 곳이 많은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작가는 이제 포르투에서 기념품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 타일 있어요. 타일, 우리가 이렇게 타일 있죠, 네모란 타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뭐 화장실에 타일, 그런 타일이에요. 예. 그 타일이. 그러면 포르투의 그 전통적인 디자인과 문양이 생긴 타일이 있습니다. 그 타일에 대해 그걸 꼭 반드시 기념품으로 좀 사와야 된다는 걸 언급하는데, 저 나중에 언제 가볼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가보게 되면 꼭 그거를 좀 사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좀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타일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책 속에 있는 사진을 좀 여기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거시기하고 그 타일 유명하니까 제가 그거는 나중에 편집할 때 이미지로 여기에 깔아서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포르투에 대한 구성이 이제 마무리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윤성은 영화평론가의 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파리는 제가 느꼈던, 현지 파리에서 가서 느꼈던 감정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자 누구에게나 파리가 전해주는 이야기, 감정들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 중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파리 2구에 있는 그랑카페는 영화의 역사적 첫 촬영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곳에, 아무래도 작가가 이제 영화 평론가이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했지만 첫 상영이 이루어졌던 곳에 대한 어떤 감흥은 느끼지 못했다고 그래요. 뭐 첫 촬영이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뭐가 남아 있고 막 시끌벅적하고, 여기가 막 영화 처음 그런데요, 상영한대야. 촬영이 아니라 상영, 첫 상영. 그렇게 막 남아있는데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래요. 그래서 별 감흥은 못 느꼈다 하고, 제가 사실은 파리 갔을 때 요 앞은 지나갔는데 요 의식을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찍었던 사진은 있는데 여기가 거기였지라고, 저도 그냥, 왜냐면 저도 전공이 영화 쪽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정도였으면 많이 뭐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작가도 굉장히 아쉽다, 그런 부분은.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식당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슐랭 가이드 해갖고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맛있는 맛집들에 대한 무슨 순위도 매기고, 우리가 뭐 미슐랭 가이드의 리스트에 속한 식당이다, 그리고 유명하게 홍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슐랭 가이드가 타이어 회사에서 발간된 가이드 그거라는 것을, 매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타이어 보면 미셀린 타이어 있잖아요. 그게 미슐랭 미셀린 그거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 모르실 텐데, 또 파리 가면은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식당들이 좀 있죠. 그런 곳을 찾아갔던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대한민국 서울은 어디? 한강. 다 강을 끼죠. 근데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유명한 센강이 뭐 저도 걸어봤지만 뽕네프의 다리라고, 뭐 영화 뽕네프의 연인들이 유명해져서 그 뽕네프 다리도 걸어봤는데, 사실 다리는 다리인데 그냥 그렇다니까 그래 여기가 거기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사람은. 뭐 다리라고 해서 뭐 다를 게 있어요? 저기 있는 센강에 저기 있는 다리랑 여기 있는 다리랑 똑같지. 저기 있는 다리가 여기가 뽕네프의 다리면 사람들이 여기가 뽕네프의 다리래 이렇게 해서 그러네 정도지 뭐,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파리가 갖고 있는 그 여행과 파리에 대한 그런 것들은 글쎄 뭐 누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막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전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 가도, 인간이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전해지고 그렇게 이제 사랑을 받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파리에 생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지은이는 말합니다. 작가는 생강을 따라 파리를 거니는 여행을 통해서 파리가 갖고 있는 알 수 없는 매력을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추억을 담는다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 타인은 모르는 나만의 감흥을 갖게 된다는 것. 여행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도 드물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공간이죠. 그죠? 공간의 이동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빠른 기차, 굉장히 빠른 비행기, 뭐 그런 공간의 이동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굉장히 홍보가 되고 알려지고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실 여행의 근본은 공간의 이동이 근본이자 시작이자 뿌리이자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치면, 결코 여행지로서의 이동이 빨라지는 것만이 여행을 좀 더 편리하고 여행을 통한 그 어떤 행복감을 주는 것과는 좀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 책이었어요. 파리 부분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피렌체에 대한 부분, 우리 천수림 작가가 써내려간 내용인데요. 피렌체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미켈란젤로니, 뭐 다빈치, 그 다음에 단테, 신곡 쓴 단테, 뭐 라파엘로 등등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그야말로 천재들이 몸담았던 도시죠. 피렌체. 그래서 작가도 역시 피렌체는 이제 천재들의 도시다, 이렇게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런 뭐 천재적인 그 어떤 그 작가들, 예술가들, 철학자들, 학자들이 머물렀고 활동했던 곳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미치고 있죠. 그리고 산타크로체 성당에 또 피렌체, 그러니까 그 천재들이 또 이렇게 그 산타크로체 그 현지 성당에 많은 수가 또 묻혀 있죠. 그리고 그곳에는 또한 그런 천재들, 지금까지 굉장히 그 유명한 인류사에 어마어마하게 이름을 알려진 그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작가는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피렌체를 천재들의 도시로 부른다. 맞는 말도 틀린 말도 아니지만 피렌체는 분명 보테가가 큰 역할을 한 도시가 분명하다. 보테가라는 건 뭐냐면 공방. 피렌체 가면 골목골목에 그렇게 막 공방들이 많아요. 공방들이 많아서 그런 뭐 천재들을 낳고 천재들이 활동한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피렌체는 또 한 부분은 지금의 피렌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유지될 수 있었던 것들은 제가 한다고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테카 공방인데, 이 공방, 그러니까 이 공방을 이어온 그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 뭐 그런 부분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 도시의 이야기, 포르투갈의 포르투, 프랑스의 파리, 이탈리아의 피렌체, 요 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세 작가가 현지에 여행을 하고
써내려간 그런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르투 왜 거기였을까에 대한 의문을 그리고 어느 정도 해답을 책에 담고 있고요. 파리는 왜 거기였을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피렌체 왜 거기였을까, 그런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 이런 책들, 에세이 책들은요, 한 300페이지 앞뒤로만 조금 310쪽, 290쪽 요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 분량이고요. 특히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분은 어떤 경우에 추천드리냐면, 행여나 이제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면서 유럽 여행도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시려고, 그 다음에 짐을 싸신 분들, 비행기 안에서 읽을 수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가는 비행기 내내, 특히 이제 가는 곳이 포르투갈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셋 중에 하나면 더 좋겠죠. 독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면 특히나 또 이 도시를 가신 분한테 너무너무나 더 좋은 책일 것 같고, 그래서 아니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여행 계획을 포르투, 파리, 피렌체를 난 갈 거야, 요 책을 읽고, 아니면 요 책을 읽으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으면서 그 여행 가는 도중에 참고하시면, 지참하셔서 비행기에서 보시면 여행의 기쁨, 여행을 가는 경로의 어떤 감흥, 이런 것들은 아마 두세 배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다녀오신 후에도 그래, 내가 책에서 여기 요거를 못 봤구나, 요 부분 여기를 내가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개별적이 다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한번, 특히 유럽 쪽, 서유럽 쪽 가시는 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린 트레북스에서 소개해드린 새 도시 이야기 강추 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트레북스 순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